네, 안녕하세요. 황금 거북이 하면 저평가 배당주, 저평가 배당주 하면 황금 거북이, 고령화 사회, 저출산 사회라면 의료, 기기, 주식을 들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52주 최저가로 내려온 이 종목은 어떨까요? 그럼 오늘도 황금 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가시죠. 일요일에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제노레이 관련 내용이 부족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대충 설명해서 제노레이가 더 저평가를 받지 않을까란 걱정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제노레이는 오늘도 주가가 하락해서 시가총액 1000억에 더 가까워진 소형 주식입니다. 의료기기 관련 주식이고 배당도 주는 회사이지요.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매년 매출액이 성장하는 주식은 좋은 회사겠지요. 제노레이는 5년 동안 1.46배 상승합니다. 500억이 800억이 된 것인데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18%에서 22%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크게 변동하지도 않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제조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제품은 기술력이 필요할 테니까요. 당기순이익도 잘 기록하고 있는데 2022년에 소폭 감소하기는 했습니다. 최근 매출액을 보면 상승 추세입니다. 매출액이 상승한다는 것은 좋은 징조이지요. 1년 동안의 재무제표에서도 모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분기 실적이 발표됩니다. 제노레이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3% 하락해서 충격적인 결과 같아 보입니다. 52주 최저가를 기록했는데 더 나쁜 상태일까요? 아닙니다. 소형 주식은 매출액의 증가가 더 필요할 텐데요. 매출액이 증가해야 규모의 경쟁을 할 수 있겠죠. 매출액은 187억에서 193억으로 증가했습니다. 시가총액 1000억대의 작은 소형 주식이 이 정도만 해줘도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노레이는 최근 52주 최저가 근처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가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닙니다. 상승 전환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2019년 저점은 5,500원이라서 추가로 하락하지 않을까란 걱정도 됩니다. 그럼 제노레이는 매수하지 말고 관심 종목으로만 담아둬야 될까요? 그렇다고 보기에 제노레이는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입니다. 1분기 수출 비중이 70%, 내수 비중이 30%인데요. 2022년에도 수출이 74%였고 내수가 26%였습니다. 수출을 대충 70%에서 80% 사이를 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좁은 국내 시장이 아니라 넓은 해외 시장에서 활동하는 제노레이입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었지요. 의료기기는 연구개발 활동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합니다. 계속 신기술이 나오기 때문이겠지요. 제노레이 역시 매출액의 상승과 함께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금액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2023년 1분기 연구개발비가 더 늘었는데요. 단순히 계산해서 1분기에 32억을 연구개발 활동에 투자를 했는데 1년은 4분기니까 1년을 기준으로 보면 120억 정도를 투자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1분기만 금액이 높아지는 것일 수도 있지요. 어차피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이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영 참가 목적으로 타법인 투자 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미국에서도 제노레이 지사가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네요. 그러나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과 유럽에서는 단기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노레이 주가가 더 잘 상승하려면 미국에서도 수익이 나와야 할 것인데요. 미국 하나의 손실이 나머지 세 곳의 자회사의 수익을 갉아먹고 있는 중이니까요.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제노레이는 배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5년이나 말이죠. 이러면 배당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의료기기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연구개발 활동에 투자를 하느라 주주들에게 수익을 환원하는 금액은 작은 편입니다. 배당 수익률도 낮은 편이지요. 최근에 160원을 지급하기도 했지만 변동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꾸준히 올라가는 배당금이 더 좋겠지만 시가총액이 낮은 소형 주식이 이 정도만 해줘도 저는 고마울 뿐입니다.
의료기기 산업은 고 PER, 고 PBR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동일 업종 PER을 보면 14배로 낮은 편입니다. 이는 2022년에 진단키트 주식들의 실적 때문에 수치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요즘 진단키트 관련 주식들은 단기 순손실이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52주 최저가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튼 제노레이 같은 경우 PER도 낮고 PBR도 낮은 편입니다. 동일 업종 시가총액 상위 3개의 주식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움, 클래시스의 PER은 20배, PBR은 3배 수준입니다. 동일 업종보다 낮은 저평가 주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노레이의 2023년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황금 거북이는 52주 최저가 근처로 내려온 제노레이가 저점 구간이자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2분기 실적에서 매출액이 회복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9,000원까지는 충분히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또한 이런 미래 성장성을 갖춘 주식은 저평가 구간에서 벗어났다고 매도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길게 보유해야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겠죠. 황금 거북이의 제노레이 투자 노트입니다. 좋은 재무제표도 갖고 있고 좋은 재무 안정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산업은 미래 성장성이 높은 산업이지요. 수출 비중도 높고 연구개발 활동에 투자도 많이 하고 배당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제노레이는 시가총액이 여전히 낮습니다. 낮은 시가총액의 특징은 사람들의 관심을 못 받지요. 저는 이런 게 더 아쉬운데요. 사람이 많고 관심이 몰리는 주식은 고점일 때가 많은데요. 고점에 물리고 강제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시가총액이 낮고 거래량도 낮은 제노레이입니다. 엑스레이 관련 회사인데 완전히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미국 지사에서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는 이유는 미국의 의료 기술이 더 높아서 따라잡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인데요. 이제 새싹이 나오고 있는 주식인데 투자를 해놓으면 큰 나무가 될 수도 있고 작은 꽃이 될 수도 있겠지요. 일단은 매수 의견을 드리지만 큰 금액을 투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장기 투자라면 괜찮은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점 7점의 매수 의견입니다. 오늘도 52주 최저가 종목이 풍년이네요. 30개 이상 52주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재무 안정성이 좋은 종목들 중에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 다룬 회사가 보입니다. 파수도 그렇고 지어소프트도 그렇고 우주 일렉트로도 있네요. 그런데 네오셈이라고 네오팜과 이름이 비슷한 주식도 보입니다. 물론 네오팜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오팜은 황금 거북이 유튜브 채널에서 검색한다면 여러 영상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좋아요를 누르신다면 황금 거북이가 더 좋은 배당주 정보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52주 최저가로 내려온 종목이니 황금 거북이와 분석을 하도록 하죠. 네오셈은 반도체 관련 주식입니다.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도 주는데 제노레이처럼 천억대의 소형 주식이죠. 네오셈의 매출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억대를 기록했을 때는 영업 손실과 단기 순손실을 기록할 때도 있었는데요. 또한 매출액의 변동성이 높습니다. 2019년에는 일본과 무역전쟁을 진행하면서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는 단기 순이익 100억을 기록하면서 재무제표가 좋아지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네요. 최근 재무제표도 볼까요? 역시 매출액의 변동성이 느껴집니다. 그래도 2022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를 보면 상승 추세는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2022년 2분기에는 왜 영업 손실을 기록했을까요? 2023년 1분기 매출은 210억이 나왔고 순이익은 11억이라고 합니다. 종목 뉴스에서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냐고 하실 텐데요. 역시 황금 거북이는 사업 보고서, 분기 보고서를 자주 살펴봅니다. 시가총액이 낮고 비인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뉴스가 한 달, 두 달 단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직접 공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오셈은 5년 평균 ROE가 10%가 넘습니다. 반도체 산업이기 때문에 미래 성장성이 높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데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보입니다. 황금 거북이는 부채 비율 100% 미만의 주식을 좋아하는데 네오셈 같은 경우 부채 비율이 40%, 70%, 110%로 이렇게 상승해 버렸습니다. 다행인 건 유보율은 늘었다는 것인데요. 재무 안정성은 완전히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오셈의 주식 차트를 보겠습니다. 2019년 저점이 1,200원입니다. 왜 저 시기에 투자를 하지 못했을까요? 똑같이 2019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네오셈에 투자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재무제표가 나빠졌으니까요. 일본과 무역전쟁을 하면서 중소반도체 업체들이 타격을 입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무튼 지금은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고 거래량도 중간에 터진 적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상승한 시기에 물량은 모두 소화되면서 오른쪽으로 횡보하는 주식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오셈은 매출액이 낮지만 수출을 잘하는 회사입니다. 수출 비중이 무려 80%인데요. 내수 비중이 낮다는 것은 미래 성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요. 반도체 관련 산업이니까요. 그리고 반도체 상황은 계속 급변합니다. 연구개발 활동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되는데요. 생각보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동일 업종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낮다는 점입니다. 나중을 위해서라도 연구개발 활동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 정책도 아쉬운데요. 배당 성향이 낮은 것은 성장 주식이니까 이해를 합니다. 최근에 35원을 주면서 생색을 내기는 하는데 여전히 주가 대비 배당금이 낮은 편입니다. 황금 거북이처럼 배당금으로 생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쉬운 종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배당은 4년 연속 지급하면서 배당 시작 단계에 있는 네오셈입니다. 네오셈은 52주 최저가를 기록하니까 저점 구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평가 구간은 아닌데요. 거래량이 터졌던 시기에 초반 주가인 2,500원 근처로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고점 대비 50% 정도는 빠져야 저평가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2019년 저점까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아닌데요. 2019년은 특이한 상황에 속해 있었고 재무제표도 좋지 못했으니까요. 황금 거북이의 네오셈 투자 노트입니다. 최근 재무제표가 좋아졌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미래 성장성이 높은 산업인데요. 52주 최저가라서 저점 구간이기도 한 네오셈. 재무제표가 3년 연속 수익인 부분은 아쉽습니다. 재무 안정성도 최근 부채 비율이 증가해서 아쉽지요. 시가총액이 낮고 황금 거북이가 생각하는 저평가 구간도 아닙니다. 변동성 있는 재무제표는 역시 리스크가 있는 투자가 될 수 있겠죠. 황금 거북이는 별점 6점의 관심 의견입니다. 의료기기 관련 주식은 대한민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관심이 높아지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박을 찾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겠지요. 그럴 때도 황금거북이의 가족 여러분은 사업 보고서와 분기 보고서를 확인하면서 투자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황금거북이와 함께 주식 공부를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후원은 황금거북이가 더 좋은 배당주 정보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